안녕하세요. 오늘 케이자카의 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봅시다. 아시는 대로 서피스 프로 3의 후속작이죠.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 작은 것부터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전면에 홍채 인식이 들어간다든지 펜이 이제는 여기 착 달라붙죠. 여기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모 펜과는 다르게 잃어버릴 염려가 훨씬 덜하다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 크기가 물리적인 화면은 똑같은데, 물리적인 크기는 똑같은데 화면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바죠. 여기 윈도우 키가 없어지면서 얻어낸 결과긴 하지만 윈도우 키는 사실 전혀 그립지 않아요. 이 친구는 한 회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0% PC고 20% 타블렛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스탠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쭉 넘길 수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필기를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딱 놓고 써도 받칠 만한 충분한 힘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하튼 이 친구는 PC이기 때문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쓰시려면이 아니라 그냥 쓰시려면 타입 커버를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타입 커버를 조금 싸게라도 증정을 하고 기계가 더 비싸지든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구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모션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뭐 프로세서도 물론이고 프로세서 스펙 뭐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완성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펜이 달라붙는다 라든지 이렇게 딸깍하면은 바로 오피스로 호출이 된다 라든지,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은 있는 화면을 바로 캡처해서 여기다 쓸 수 있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뒤에 거는 지우개로 쓸 수까지 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느냐면 소프트웨어가 아주 화딱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윈도우 10이 들어가 있죠. 저 윈도우 10을 데스크탑에서는 안 써가지고 몰랐는데, 이 친구 처음 세팅할 때부터 드라이버 에러 나는 거 보셨죠? 드라이버가 뻗는 것. 저는 이게 인텔 잘못인지 기계 잘못인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잘못인지 상당히 고민을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언박싱 할 때는 코어 M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불량인가 싶어가지고 코어 i5 모델을 다시 제가 구해왔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가 엄청 자주 뻗어요. 그래픽 드라이버가 뻗는 게 쓰면서 뭐 자동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하고 창이 뜨는 거는 뭐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켰을 때 화면이 안 나와서 외부 입력에 손을 꽂았다가 빼면 화면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화면이 나왔는데 다 깨져가지고 나온다든지 하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앱이 없다? 이런 거는 애교예요.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편리하게 잘 바꿨어요. 이쪽에서 데스크탑 모드일 때는 이렇게 시작 메뉴가 뜨고, 이렇게 키보드가 분리된다든지 해서 태블릿으로 쓸 것 같다 하면은 자동으로 타블렛 모드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통합하려는 거, 이쪽에서 하면은 빠른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서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주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OS 자체의 안정성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쓰면서 사람을 굉장히 열받게 해요. 제가 애지간하면 제품을 갖다가 이런 시스템 가지고 까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제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OS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타블렛으로 쓸 때 문제는 앱이 심각하게 없어요. 제가 이거는 윈도우 폰도 그렇고, 이제 윈도우 10은 통합이니까 같이 욕할 수 있겠네요. 윈도우 10을 이걸 타블렛으로 쓰시는 게 아까 20%라 그랬죠. 82 PC면 이 친구의 타블렛 용도는 한 20% 정도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도 좀 과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앱이 없어요. 여기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은 윈도우 오히려 8.1 때, 8.1 폰 때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스토어라도 제대로 돌아가면은 뭐 감지 덕지해야 돼요. 하면서도 별 이유 없이 뻗을 때도 있고, 앱 다운로드가 갑자기 안 될 때도 있고, 지금도 켰는데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어가지고 도대체 OS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앱을 보자 이거예요. 뭐 게임, 음악 뭐 이런 건 있지. 근데 여기 봐요. 인기 차트 및 카테고리를 보잔 말이에요. 보통 인기 차트, 인기 무료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앱들이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 그래. 넷플릭스, 킨들, 그래요. 여기 이후로는 다 MS가 만든 앱이거나 여기 한 페이지만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다 우리가 아는 앱도 없고 필요한 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앱이 전혀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뭐 깨작깨작 늘어나고 있겠죠. 이거 켜봤자 어차피 메트로 디자인이라고 불렀죠, 예전에. 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윈도우 10의 기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태블릿으로 쓸 때는 윈도우 10은 정말 빵점에 가까운 OS예요. 그나마 이거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거는 웹서핑 정도예요. 근데 웹서핑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정도만 제대로 지원을 하고, 구글 크롬 같은 걸 쓰면은 윈도우 10용으로 디자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잘 되느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크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반적인 타블렛 웹브라우저보다도 기능이 떨어져요.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 훌륭한 하드웨어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PC로 쓸 때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타입 커버에 프린트 스크린 키가 드디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 스크린이 추가가 됐죠. 하지만 이걸 말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여기 그 키들과 쇼컷이 있죠. 근데 펑션이 섞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펑션을 그냥 락을 걸어버리면 되죠. 여기 예쁘게 불이 들어오는 펑션 락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럼 F1, 2, 3으로 쓸 수 있죠. 근데 꽤 자주 쓰는 F11이랑 페이지 업다운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펑션 키를 자주 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간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겠고 이번에 프로4 타입 커버로 오면서 많이 공간 활용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냥 PC로 막 쓰기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이런 서피스 프로 계열 같은 경우에는 PC로 쓰고자 하면 사실 이런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대로 된 노트북을 사면은 배터리도 훨씬 오래가고 제가 조금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어요. 배터리가 제 일반적인 사용 패턴으로 한 4시간 정도 쓰니까 이미 금방 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소프트웨어 문제로 다시 잠깐 돌아와가지고 인텔 문제인지 윈도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커넥티드 스탠바이가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배터리를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잠깐 꺼놓고 화면 덮어놓고 다음에 다시 쓸 때 보면은 배터리가 완전히 엠코가 돼가지고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이런 걸 갖다가 편하게 쓸 수 없죠. 결국에는 이런 식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2-in-1류를 사는 거는 이걸 타블렛으로도 쓰고 PC로도 쓰고 하기 위해서예요. 뭐 PC로만 쓸 거면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PC로는 훌륭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지만 그렇지만 2-in-1으로 쓸 때 우리 두 개 모드 중에 PC가 아닌 타블렛으로 쓸 때 거의 빵점에 가까운 물건인데 유일하게 제가 거의 빵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빵점이 아니라 이유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했을 때 디지털 클립보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필기를 할 때는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써본 기계 중에 지금 이것도 페이지 추가를 해서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떠요. OS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냔 말이에요. OS 뭐 이거는 오피스 원노트지만 이건 딸려오는 거니까 그냥 OS 욕으로 퉁칩시다. 확인이 안 돼요. 이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점은 이 펜이에요. 일단 펜이 위에 착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MS에서 이걸 발표할 때 디지털 클립보드라고 그랬죠. 그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딱 떼가지고 PDF 파일을 딱 열어서 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해도 되고 이렇게 들고 필기해도 돼요. 무게도 약간 무거워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지만 화면 크기도 굉장히 적절하고 이렇게 돼서 필기하기도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킥스탠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필기를 하기에도 굉장히 적절해요. 요게 서피스 프로 4를 갖다가 2-in-1의 타블렛 모드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외에 뭐 이걸로 그냥 편하게 웹서핑을 한다든지 이걸로 그냥 일반적인 타블렛으로 하는 것처럼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애초에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애초에 서피스 프로라는 이런 디자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2-in-1으로 모든 걸 같이 쓰자 그런 거고 윈도우 10의 목적도 결국 그건데 이게 윈도우 10이 이런 식으로 깽판을 쳐버리면 서피스 프로의 존재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일반적인 동사양 노트북보다 훨씬 비싸고 배터리도 짧게 가고 그런데 서피스 프로 4를 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서피스 프로 계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계예요. 이게 차라리 윈도우 8.1까지만 돼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윈도우 10은 PC로 쓰기에까지도 불안정한 형편없는 OS여가지고 이걸 여기에 넣는 순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게 아니었으면은 뭐 욕을 좀 덜 먹었을 소지가 있겠지만 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욕할 소지가 충분하죠. 심지어 서피스 프로 3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파티션이 아예 날아가 버려가지고 결국에 복구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USB로 다시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이게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은 이거를 추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서피스 프로 4였고요. 윈도우 10 스레시홀드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죠. 다음 대규모 업데이트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안정성에 대해서 담보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윈도우 10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이 비싼 2-in-1을 추천할 수 있을 날이 혹시 또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까지는 디자인이 멋지고 메커니즘이 아주 유혹을 하지만 진짜 완전히 이런 거 보면은 안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딸깍딸깍하고. 하지만 지금은 사지 마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4였습니다. 끝.